새벽 4시였습니다. 용수는 또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침대 옆 탁자를 더듬어 알람을 껐습니다. 창문을 여니 차가운 새벽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저 아래 강남 거리에선 벌써 차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72년을 살았다. 돈도 벌었고 자식들도 잘 키웠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이곳에도 왔다. 그런데 왜일까? 아침마다 눈을 뜨면 가슴 한쪽이 텅 비어 있는 것 같다. 해수기가 떠난 뒤로. 아니, 그 전부터인가? 벽에 걸린 시계만 규칙적으로 째깍째깍 시간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행복을 찾아 헤매던 한 노인의 실화입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급 시설과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사이에서 그가 내린 선택을 들려드립니다. 강남 프리미엄 시니어 레지던스 그랜드 라이프 2억 보증금에 월 400만 원 24시간 간호사 상주 미슐랭 셰프 식단 개인 PT 골프 레슨 와인 클래스까지 이곳은 대한민국 0.1%만이 누릴 수 있는 노후의 낙원이었습니다. 식당에선 입주자들이 우아하게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흐르는 가운데 김부자 여사가 용수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 정 선생님. 오늘 아침 골프 레슨은 어떠셨어요? 네, 좋았습니다. 자세 교정 받았는데요. 아, 정 선생님은 사업하셨다고 들었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셨어요? 우리 남편은 의대 교수였거든요. 서한대에서요. 아, 작은 제조업체였습니다. 직원 10명 정도요. 아, 그러시구나. 우리 집은 강남에 빌딩이 있어서요. 애들한테 물려줄 생각인데. 용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포크를 내려놓고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감탄했다. 깨끗하고 안전하고 모든 게 완벽했다. 해수기가 병원 침대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생각났다. 당신 좋은 데 가서 편히 사세요. 나 걱정은 하지 말고. 그래서 왔다. 최고급 시설이면 외로움도 사라질 줄 알았다.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복도를 걷던 용수는 동호형 방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동호형? 오늘 산책 안 가세요? 응답이 없었습니다. 용수는 귀를 문에 가까이 대봤습니다. 형? 다시 한번 손가락 마디로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용수는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박동우 어르신 계시나요? 아, 정 선생님. 박동우 어르신은 어제 퇴실하셨어요. 예. 어디가 아프셔서요? 아니요. 본인이 원하셔서요. 서류에는 건강상 이유라고만 적혀 있네요. 그게 저한테 아무 말도 없이요? 간호사는 미안한 듯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용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동호. 용수가 이곳에서 유일하게 속 편하게 이야기하던 사람. 둘 다 중소기업을 운영했고 자식 잘 키워놓고 여기 왔습니다. 학력 자랑도 재산 자랑도 하지 않는 사람. 그냥 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용수는 방으로 돌아와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하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박동호. 용수는 봉투를 천천히 뜯었습니다. 편지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용수 형, 갑자기 떠나서 미안합니다.
건강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에 나갔어요. 여기 있으면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편지를 넘기며 계속 읽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한데 나만 빈 껍데기 같더라고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 뭐 하지? 골프? 수영? 와인? 근데 그게 뭐 대수입니까?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요. 용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편지를 이어서 읽었습니다. 형, 전 시골로 내려갑니다. 어울림마을 공동체라고 혼자 사는 노인들끼리 모여서 밥 해먹고 텃밭 가꾸고 그런 곳이래요. 돈도 별로 없고 시설도 형편없대요. 근데 거기선 아무도 제 학력이나 재산 안 묻는답니다. 한참을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형도 한번 오세요. 경기도 포천 어울림마을. 거기선 그냥 용수 형이면 됩니다. 정 대표도 정 사장도 아니고 그냥 용수 형. 용수는 편지를 무릎 위에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우 형이 약해서 떠난 줄 알았다. 그런데 어쩌면 나보다 용감했던 건지도 모른다. 그날 밤 용수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만 바라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거기가 뭐가 좋다고. 시설도 없는데. 근데 왜 자꾸 생각나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아침 용수는 휴대폰 화면을 보다가 통화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민석이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보름 전이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민석이에요. 잘 지내시죠? 민석아, 잘 지낸다. 너는? 바빠요. 프로젝트 마감이 다음 주라서요. 아버지, 송금은 잘 받으셨죠? 응, 받았어. 그런데 민석아. 죄송해요, 아버지. 회에 들어가야 돼서. 건강하세요.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용수는 한참 동안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신호음만 길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민석이는 효자다. 매달 용돈도 보내주고 안부 전화도 한다. 근데 통화 시간이 2분을 넘은 적이 없다. 회의, 출장, 미팅. 언제나 바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미나였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미나야. 미나야. 오랜만이다. 잘 지내니? 응, 잘 지내. 아빠도 레지던스 괜찮으시죠? 시설 좋다며? 응, 좋긴 한데. 미나야, 이번 주말에. 아빠 미안. 애들 학원 데려다 줘야 돼.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이번에도 전화는 금방 끊겼습니다. 용수는 전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미나도 좋은 딸이다. 명절 때면 꼭 온다. 근데 1년에 2번. 설하고 추석. 그것도 오후에 와서 저녁 먹고 간다. 애들 학원 있다고. 용수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강남의 빌딩 숲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혜수가 애들이 다 컸다. 근데 왜 이렇게 외롭지? 며칠 후 아침 용수는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동우 형 편지. 경기도 포천 어울림 마을이라고 했나? 서랍을 열어 그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손끝으로 주소 부분을 따라가며 읽었습니다. 그냥 한번 가볼까? 구경이라도. 용수는 휴대폰을 들어 레지던스 관리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정용수 어르신. 어디 불편하신 곳 있으세요?
아니요. 그게 오늘 외출 좀 하려고요. 아, 네. 차량 필요하세요? 아니요. 제가 알아서 갈게요. 전화를 끊고 용수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용수는 차를 몰고 서울을 벗어났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빌딩이 점점 낮아지고 나무가 많아졌습니다. 시골길로 접어들자 차창 너머로 새들이 날아다니는 게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2시간 반, 경기도 포천의 작은 마을. 내비게이션은 목적지 주변입니다를 반복했지만 간판 하나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비포장 길 끝에 나무판에 손글씨로 쓴 어울림마을이라는 표지판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용수는 차를 세우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신발이 흙을 밟았습니다. 흙 냄새가 먼저 반겨준다. 서울에선 맡아본 적 없는 이 냄새. 촉촉하고 따뜻하고 살아있는 냄새. 대문으로 다가가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오래된 나무 대문이 삐걱대며 열렸습니다. 마당 한쪽에선 닭들이 모이를 쪼고 있었고 개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용수 형? 진짜 왔네? 그냥 궁금해서. 편지 받았는데 형이 너무 좋다고 해서. 어서 와요, 형. 마침 점심 준비 중인데 같이 먹어요. 마당을 가로질러 걷는데 마루 쪽에서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동호 씨. 새 손님이네? 네, 제 형이에요. 용수 형. 아이고, 반가워요, 용수 씨. 여기선 다 이름만 불러요. 편하게 앉으세요. 어서 오시오. 나는 이장인 강철민이라고 하오. 밥은 먹었소? 아, 아직이요. 그럼 잘 됐네. 마침 된장찌개 끓였는데 같이 드세요. 식탁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냄비가 놓였습니다. 밥을 퍼주는 장선이의 손놀림이 익숙했습니다. 테이블은 낡았다. 의자도 앉을 때마다 삐걱댄다. 반찬은 수수하다. 김치, 된장, 나물. 레지던스의 셰프 요리와는 비교도 안 된다. 그런데 이상하게 편하다. 가슴이 편하다. 형, 어때요? 여기? 응, 좋네. 공기도 좋고. 용수 씨, 고기 좋아하세요? 다음엔 삼겹살 구워드릴게요. 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뭐가 괜찮아? 손님 왔는데 대접해야지.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마당 가득 퍼졌습니다. 레지던스에선 내가 뭘 할 줄 아는지가 중요했다. 학력, 경력, 재산. 여긴 그런 거 안 묻는다. 그냥 고기 좋아하세요? 그것뿐이다. 식사 후 마당에 둘러앉았습니다. 강철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용수 씨, 내일 텃밭 일손 부족한데 도와줄 수 있어? 저요? 전 농사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그럼 배우면 되지. 여기 누가 처음부터 잘했겠어요. 나도 서울서 살다 왔는데 이제 뭐든 다 해요. 그래요? 장 선생님도 서울에서요? 네. 남편이 사고로 세상 떠나고 혼자 살기 힘들어서 여기 왔어요. 2년 전에요.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요. 여기 오길 잘했어요. 혼자 있으면 미칠 것 같았는데 여기선 매일 누군가랑 밥 먹고 일하고 외롭지 않아요. 잠시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나무 사이를 지나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장선혜 씨는 웃고 있었다. 남편을 잃었는데도 나는 아직도 해숙이 생각만 하면 울컥한데
이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밤이 되었습니다. 마당에 놓인 나무 의자에 용수와 동호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귀뚜라미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의자가 몸무게에 따라 삐걱거렸습니다. 형, 오늘 어땠어요? 응, 신기했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싶었지. 형, 행복이 뭐라고 생각해요? 용수는 한참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던 별들이 가득했습니다. 글쎄, 예전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어. 돈 벌어서 좋은 집 사고, 자식들 잘 키우고, 레지던스 같은 데 가면 그게 행복인 줄 알았지. 근데 아니었죠? 응. 레지던스 가보니까 돈으로 불편함은 없앨 수 있더라. 깨끗하고 안전하고 편하고. 근데 외로움은 못 없애더라고. 맞아요. 전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매일 아침 눈 뜨면 오늘 뭐 하지? 골프? 수영? 근데 그게 다 뭐 대수예요.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 근데 여긴 불편한 게 많잖아. 화장실도 좁고, 난방도 고르지 않고, 요리도 직접 해야 하고. 응, 불편해요. 근데 형, 여긴 누가 아프면 옆집에서 약 사다 주고, 혼자 밥 먹기 싫으면 문 두드리면 돼요. 어제 제가 감기 걸렸더니 장선희 씨가 죽 끓여다 줬어요. 그게 행복 아닐까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행복은 완벽한 시설이 아니라 불완전해도 함께 있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주고, 걱정해주고, 필요로 해주는 것. 그게 행복이구나. 귀뚜라미 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용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동호 형, 나 여기 좀 더 있어도 될까? 예, 진짜요? 응, 며칠만. 아니, 일주일만. 일주일이요? 형, 방 하나 비어 있어요. 여기 계속 살아도 돼요. 다음 날 아침 용수는 닭 우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레지던스의 알람과는 다른 자연의 알람이었습니다. 용수 씨, 일어났소? 오늘 감자 캐는 날이요. 아, 네. 지금 나갑니다. 밭으로 가는 길, 아침 이슬이 풀잎에 맺혀 있었습니다. 용수는 호미를 처음 잡아봤습니다. 용수 씨, 호미는 이렇게 잡는 거예요. 손목에 힘 빼고요. 이렇게요? 네, 잘하시네요.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호미가 땅속으로 들어갈 때마다 감자가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평생 공장에서 일했다. 책상에 앉아 서류 보고 전화 받고 회의하고 흙을 만져본 게 얼마만인지 아니 처음인지도 모른다. 손톱 사이로 흙이 들어가고 손바닥에 물집이 잡힐 것 같은데 이상하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용수 씨, 힘들면 쉬시오. 아니요.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흙을 파고 감자를 캐냈습니다. 이상하다. 힘든데 기분이 나쁘지 않다. 레지던스에서 PT 받을 땐 지루했는데 여기선 뭔가 보람이 있다. 이 감자를 나중에 먹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 뿌듯하다. 점심시간이 되어 나무 그늘 아래 모였습니다. 장선이가 물통을 들고 왔습니다. 자, 용수 씨, 물 드세요. 감사합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는데 레지던스의 정수된 물보다 더 달게 느껴졌습니다. 형, 어때요? 힘들죠? 응,
근데 나쁘지 않네. 용수 씨, 농사 소질 있소. 다음엔 상추도 심어봅시다. 제가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르쳐 드릴게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레지던스에선 내가 뭘 했는지가 중요했다. 여긴 뭘 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그리고 못하면 가르쳐 준다. 틀려도 괜찮다고 말해준다. 일주일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용수는 가방을 들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동호 형, 내일 서울로 가야 할 것 같아. 벌써요? 더 이따 가시지. 응. 레지던스에 짐도 있고 정리할 것도 있고. 용수 씨, 다음에 또 와요. 언제든 환영이에요. 용수 씨, 잠깐만 기다리시오. 강철민은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감자 좀 가져가시오. 우리가 같이 캔 거. 아,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받으세요. 용수 씨가 직접 캔 거예요. 용수는 봉지를 받았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일주일. 짧은 시간이었다. 근데 이 일주일이 레지던스에서의 1년보다 길게 느껴진다. 아니, 무겁게 느껴진다. 가슴에 뭔가 차오르는 느낌이다. 레지던스로 돌아온 첫날 밤이었습니다. 용수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레지던스로 돌아왔다. 깨끗하다. 조용하다. 완벽하다. 근데 텅 비어 있다. 감자 봉지만 여기서 잊을 적이다. 흙이 묻은 이 감자가 이 방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것 같다. 용수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렸습니다. 아버지, 웬일이세요? 민서가 아버지가 이사 가려고 하는데. 예, 레지던스 불편하세요? 다른 데 알아볼까요? 아니, 불편한 게 아니라 시골로 가려고. 시골요? 왜요? 거긴 병원도 멀고 불편하잖아요. 응, 불편하지. 근데 거기선 사람이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 너머로 민석이 숨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버지, 진심이세요? 응, 진심이야. 너희들한테 짐 되기 싫어서 여기 왔는데. 아니, 사실은 너희들 볼 수 없어서 외로웠는데. 거기선 매일 누군가를 보거든. 매일 누군가랑 밥 먹고, 일하고, 웃고.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더 길었습니다. 아버지, 행복하실 것 같으면 가세요. 제가 뭐라 할 수 없죠. 제가 더 자주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너도 바쁜데. 고맙다, 민서가. 다음 날 아침 용수는 레지던스 관리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레지던스 관리실이죠. 네, 정용수입니다. 짐 정리 부탁드립니다. 퇴실할게요. 예. 정어르신, 혹시 불편하신 게 있으셨나요? 아니요. 전 더 불편한 곳으로 갑니다. 더 불편한 곳이요? 네. 근데 거기엔 사람이 있어서요.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요. 용수는 전화를 끊고 짐을 꾸렸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사진 몇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차를 몰고 다시 그 길을 갔습니다. 고속도로를 지나 시골길로 접어들 때 용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울림 마을에 도착했을 때 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마당에선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용수가 들어서자 동호가 제일 먼저 알아봤습니다. 형, 진짜 오신 거예요? 응, 이제 여기서 살려고. 어머, 용수 씨, 환영해요. 방은 준비돼 있어요. 이불도 새로 널어뒀어요. 용수 씨, 잘 오셨소? 오늘부터 상추 심을 거요. 같이 합시다. 모두가 웃으며 용수를 맞았습니다. 마당에서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용수는 어울림 마을 33번지에 짐을 풀었습니다. 그곳엔 미슐랭 셰프도 PT 트레이너도 24시간 간호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용수 씨 일어났어? 라고 묻는 동호 형이 있었고 감자 캐면서 용수 씨 오늘 건강해 보인다. 고 웃어주는 강철민 이장이 있었고 아플 때 죽 끓여주는 장선혜 씨가 있었습니다. 텃밭에서 호미를 들고 일하던 용수는 잠시 허리를 펴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행복은 선택이다. 누군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서 누구와 숨쉬고 싶은지 그걸 고르는 거다. 나는 고른다. 이곳을, 이 사람들을. 저녁이 되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용수 씨, 오늘 처음 심은 상추인데 어때요? 맛있습니다. 정말요. 형, 행복해 보여요. 응, 행복하네. 웃음이 식탁 위로 번졌습니다. 그릇과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 이야기 소리. 그 모든 소리가 따뜻했습니다. 72세 정용수는 2억짜리 레지던스를 떠나 시골 마을 월세 30만 원짜리 방으로 이사했습니다. 남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행복은 가격표가 붙어 있지 않다는 것을. 행복은 누가 만들어주는 시설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당신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